통풍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치맥 때문에 그렇다. 내가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했는데 뭘 들은 거야? 아니, 치맥 때문이 아니고 제가 지난 금요일에 통풍학회에 다녀왔습니다. 대한 류마티스 학회라는 곳이 있는데 관절 관련한 병들 이제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모여 있는 학회예요. 통풍 관리 저희가 평생 함께 합니다라는 그런 심포지엄이 있어서 거기 가게 됐는데, 왜 제가 갔냐면 저는 의사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요. 통풍 환우로서 통풍 경험담을 들려주기 위해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다니는 병원이 있어요. 저 작업실 근처에. 근데 거기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추천해 주신 거예요. 학회에다가. 그래서 연락이 돼가지고 혹시 오실 수 있겠냐고 해서 옛날부터 학회라는 곳에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뭐 가끔 병원에 가면은 오늘은 원장님이 뭐 학회 참석으로 인해서 휴진입니다. 그런 게 써 있을 때가 가끔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회란 곳은 과연 뭘까? 진짜로 막 의사 선생님들이 모여서 정말 막 정보를 막 교류하고 막 그런 지식의 장인가, 아니면은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인 어떤 모임인 것인가 라고 그런 궁금증이 항상 있어가지고 이제 간 거지. 어디에서 했냐면은 웨스턴 조선 호텔 2층에서 거기 6시부터 9시까지인데 본행사가 딱 시작할 때 저도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포시 열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은 호텔 컨퍼런스 룸인데 예식장에 있는 원형 테이블들이 여러 개가 있고 막 몇 분들이 앉아 계시고 앞에는 테이블하고 PPT랑 이런 게 돼 있고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한 류마티스 학회 의료정책 심포지엄 이렇게 걸려 있고 저 자리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 약간 부담스럽죠. 그리고 이제 뭐 PPT 뭐 이렇게 있고 뭐 이런 느낌이고, 제가 통풍이 있습니다. 여기 무슨 병이냐면 단백질 중에 퓨린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분해되면서 요산이라는 어떤 분해 산물이 나온대. 근데 그게 몸속에 과다하게 축적이 되면서 결정들을 만들어. 이 뾰족뾰족해. 그게 이제 관절 주변에 염증을 일으키고 붓게 만들고 나중에는 이제 뼈까지 막 침범해가지고 그게 심해지면은 뼈를 완전히 그냥 상하게 하는 그런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그리고 통증도 굉장히 심합니다. 저는 언제부터 아팠냐면은 2016년 정도였을 거예요.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밤에 발이 너무 아픈 거야. 나는 접질른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런 식의 통증은 처음이어서 약간 삐었을 때처럼 발이 막 욱신욱신 하는데 왼쪽 발이 퉁퉁 부었어. 빨갛게 돼가지고 뜨거워. 그리고 크기도 이제 부어가지고 커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짝만 만져도 너무 막 아픈 거야. 유리 조각 위를 걷는 느낌이 드는 그런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야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통풍 발작이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요산 수치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증상이 없이 쭉 살다가 어느 날 그게 발작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픈 거야. 그게 부으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내가 통풍이 있구나를 자각하게 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때 이제 약을 처방을 받았어요. 요산 수치 낮추는 약이랑 콜치신이라고 급성 통풍 발작 왔을 때 먹는 약이 있거든요. 며칠 먹으니까 가라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멀쩡하게 다시 돌아온 거야. 그러고 이제 아무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막 살았죠. 또 한 3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 근데 2020년에 똑같이 땡땡 부으면서 엄청 아픈 거야. 신발도 안 들어가고. 그때는 어느 정도로 아팠냐면은 수자씨 할머니한테 지팡이를 빌렸어요. 절뚝절뚝 될 정도였어. 걷기가 힘들 정도. 그래서 이제 또 병원에 갔더니 이거 통풍 발작이라고, 왜 약을 안 먹었냐고 그때는 약간 혼났어요. 왜냐면 2016년에 한번 아팠다고 했었거든. 근데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거기서 요산 수치를 낮추는 약을 처방을 받아서 꾸준히 먹었어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증상이 하나도 없어.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마음이 또 해이해져서 안 먹었어요. 다행히 지금까지 증상이 없어. 근데 아마 요산 수치가 또 올라와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통풍학회에 간 거예요. 교수님들이 나와서 이제 통풍 환자들 현황이랑 왜 통풍 환자가 계속 생기는지, 치료가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전부 내 얘기인 거야. 2016년경에 급속하게 증가했다. 막 30대 40대에서 막 두세 배 증가했다. 통풍 환자는 발작만 지나가면은 약을 안 먹기 때문에 재발할 확률이 너무 높다. 그래서 3년 동안 간헐기가 있을 수가 있다. 이거 무슨 CCTV를 달아놨나? 이러려고 날 불렀나 싶은 거예요. 보고 느끼라고. 너무 막 앉아있는데 부끄러워지는 거야. 재밌는 건 뭐였냐면은 그 6시에 이제 거기서 식사를 다 원래는 했는데 제가 7시에 갔잖아요. 늦게 온 사람들도 식사를 챙겨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세미나 도중에 그래서 본의 아니게
식사를 하게 됐는데, 식사가 그 약간 결혼식 때 나오는 코스 요리처럼 빵도 나오고 스프도 나오고 에피타이저 나오고 스테이크 나오고 디저트 나오는 그런 코스였어요. 너무 웃긴 게, 아니 이것도 뭐 설계를 해놨는지 선생님이, 자, 통풍을 유발하는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붉은색 고기 하는데 스테이크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먹는 거야. 아, 되게 맛이 안 느껴지더라고. 지나가고 이제 디저트가 나왔어. 초콜릿 같은 게 나왔는데요, 작은 케이크 같은 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었다.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또, 자, 우리가 통풍하면은 가장 많이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맥주만 안 먹으면 된다, 치맥이야말로 뭐 통풍의 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맥주만큼 안 좋은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액상과당입니다. 그 액상과당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쭉 나오는데 케이크가 있는 거예요. 먹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안 들어가더라고. 아, 그렇구나 하고. 그래서 이게 약간 일부러 이렇게 배치를 하신 건가 싶은 그런 생각이 좀, 야, 제발아, 이렇게 말해도 먹는다. 진짜 우연이죠. 모든 게 우연인데 되게 하여튼 재밌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통풍이 단순히 그냥 발만 아프고 막 그래서 위험한 게 아니고, 통풍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너무 높더라고요. 이 세미나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그리고 또 CCTV 달았나 싶었던 게, 통풍이 있는 사람은 신장 문제가 있을 확률도 엄청 높은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근데 제가 그 신장 결석이 있잖아요. 요로결석도 있잖아요. 그래서 통풍이랑 요로결석이 뭐가 아픈지에 대한 설명도 한번 했었거든요. 아니, 그래가지고 모든 자료가 나올 때마다 다 내 얘기인 거야. 그래가지고 와,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끔찍한 설명들을 듣고 2부에는 이제 패널 토크가 돼서 앞에 설명한 교수님들하고 통풍 환우인 저하고 또 다른 환우분 기자님이 이제 올라와서 여러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했습니다. 이제 언제부터 아프셨습니까? 약 복용은 꾸준히 하셨습니까? 언제부터 아팠습니다. 3년 동안 간헐기가 있었고 다시 아팠습니다. 약 복용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뭐 드셨습니까? 어제 내장탕 먹었습니다. 나 내장탕을 먹고 갔어, 그 전날. 미친놈이죠, 사실. 내장에 엄청 많거든, 퓨린이. 근데 또 이 세미나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질문 중에, 그러면은 이 통풍 환자들은 평생 맥주나 내장이나 뭐 곱창이나 알, 뭐 등푸른 생선 이런 걸 조심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그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지 않습니까? 라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선생님의 답변은, 여기서 이제 제일 강조하는 게 이 요산 수치를 6 이하로 유지하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검사 받았을 때 8이었거든요. 8. 그래서 여기는 6 이하로 무조건 유지를 하면은 이게 결정화가 되지가 않는데, 이제 6.8인가가 넘어가야지 그때부터 결정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걸 6 이하로만 유지하면은 발작이 일어날 일이 굉장히 이제 낮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약이 굉장히 좋대요. 효과적이고 부작용도 거의 없고, 또 신장을 보호하는 그런 효과까지 있어가지고 꾸준한 복용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약이 제일 중요하고, 음식도 물론 중요한데 뭐 맥주나 뭐 그런 퓨린이 많은 음식들을, 그런 걸 조절해서 낮출 수 있는 수치는 1 정도라는 거야. 1. 그걸 조절해도 낮출 수는 있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그래서 물론 음식 조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통풍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하셨고, 다만 이게 어려운 이유는 사람들이 여기에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다. 어떤 편견이냐면, 완전 제 케이스죠. 발작이 지나간 후에는 일상에서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약을 잘 안 챙겨 먹게 되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신장에 안 좋지 않나요? 약을 이렇게 오래 먹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막 약을 아무래도 장복하게 되니까. 근데 오히려 여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장 무슨 수치가 좋아졌어요. 이거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꾸준히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혈액 검사를 받게 되면은 요산 수치를 꼭 잘 보시고, 6이 넘어 있으면은 아직 발작이 안 왔을 뿐이지 언젠간 아플 수 있는, 거기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6 이하로 만드시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 얼마나 강조했냐면은 내가 그것만 남았어, 사실. 요산 수치 6 이하, 요산 수치 6 이하. 그리고 그거 먹으면은 이미 결정화가 된 것도 녹아서 나온대.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이 PPT에서 끔찍한 부분은 권장하는 음식이 또 있어. 근데 딱 2개야. 저지방 요거트랑 야채.
근데 나는 이렇게는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서 어느 정도 내가 좋아하는 것도 좀 먹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약을 먹으면은 내가 좋아하는 거를 오랫동안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좀 피해야 될 음식을 좀 알려드리면은 퓨린 함량이 높은 장기 부속, 내장들 있죠. 췌장, 간, 콩팥 이런 거. 나무의 내장, 그리고 고과당 음식들, 그러니까 시럽이라든지 과일 주스에도 과당이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아니면 뭐 콜라, 사이다 이런 게 되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옥수수로 만든 시럽이 발명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미국 비만율이 엄청 올라가고 성인병이랑 이런 게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 학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그만큼 안 좋나 봐. 그리고 알코올, 술도 안 좋다고 하고요. 찍어온 사진 몇 개 보여드리면서 최종 정리를 해드리면은 어디 보자. 그 선생님들이 약간 좀 답답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아니 통풍은 사실 약만 잘 먹으면 관리가 쉬운 병인데 왜 이렇게 환자들이 늘어나는 거야? 왜 관리를 안 하는 거야? 아우. 약간 이런 느낌의 학회였어요.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가 절로 나오는 죄송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통풍 환자 생활수칙, 이게 그 PPT 마지막 페이지였거든요. 이런 생활수칙을 만들 때 이런 학회의 승인이 있어야지 인정이 되나 봐. 그러니까 인정협회가 있는 거죠. 근데 10월 27일 이 학회 전날 승인이 난 가장 따끈따끈한 통풍 환자 생활수칙입니다. 2022년 10월 27일에 승인이 난 생활수칙이니까 최신 학회의 자료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대로 해야 된다. 자, 1번 통풍은 만성질환으로 평생 관리해야 합니다. 발작이 일어나고 안 아프다고 그 간헐기가 왔다고 약을 안 먹으면 안 되고 약을 계속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요산 저하제는 꾸준하게 복용해야 합니다. 요산 저하제는 되게 조그만 알약 한 개입니다. 3번, 혈중 요산 농도는 6mg/dL 이하로 조절해야 합니다. 요거를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6 이하로 유지하는 거. 그리고 4번, 4대 성인병,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관리가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이 통풍을 유발하는 음식들을 먹는 그 식습관이 이것도 유발하게 돼 있더라고요. 저도 고지혈증이 있거든요. 그리고 경도 비만이기도 하고 체중 관리도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생활 습관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과식, 과당, 음주, 술하고 너무 달콤한 거. 그리고 이거를 보니까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심창맨 과자를 너무 많이 먹어, 콜라하고. 그리고 이 친구도 비만이고, 그리고 아마 내 생각에는 요산이 6이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발작이 안 왔을 뿐이지. 그래서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너 요산 수치도 꼭 잘 좀 보라고 제가 이제 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건강검진 하시면 뭐 다른 것도 중요한데 요산 수치를 꼭 한번 보시고 혈액 검사 하시면은 6 이하로, 6 넘으면은 약을 좀 드세요. 아시겠죠?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아파,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오기 전에 막는 게 제일 좋다. 아셨죠? 지난 7년 사이에 통풍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 횟수가 4배가 증가했습니다. 4배. 식습관이 바뀌어서 그런가? 그리고 점점 연령도 내려가고, 원래 이게 막 40대 이상이 많았는데 지금은 30대도 엄청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요산 수치는 어디가 정상이냐고요? 3에서 6 사이를 유지하라고 하더라고요. 3에서 6 사이를. 통풍약 처방이 필요하면은 가까운 류마티스 내과를 가시면 됩니다. 그냥 병원 가서 약 타오면 되냐고요? 혈액 검사를 받아야죠. 그래서 요산 수치를 확인해야지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주시겠죠. 근데 저한테 질문을 하지 마세요. 제가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학회에서 보고 들은 PPT 자료를 읽을 뿐입니다. 전해드릴 뿐이고, 저는 그냥 한 명의 환우일 뿐이고, 자세한 거는 류마티스 내과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냥 표본일 뿐이고요. 미국에서도 Go for 6라고 해가지고 6 이하로 유지하는 걸 엄청나게 중요하게 하는데, 그거를 우리 류마티스 학회 의사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식의 슬로건을 만들어 볼까라고 이제 하셔서 6하 원칙이라는 되게 센스 있는 번역을 하셨습니다. 6하로 할 걸 그랬나? 제가 이렇게 학회에 앉아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환자입니다. 환자. 환우. 아기가 앉아있다고요? 진짜 아프신 분 느낌도 난다고요? 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 올해 가본 모임 중에 제일 유익했어. 치맥 문화 때문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한 게, 통풍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치맥 때문에 그렇다. 내가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했는데 뭘 들은 거야? 통풍약을 그럼 치킨한테 먹이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 그 약을 먹인 치킨을 먹는 게 무슨 소용이야. 이게 무슨, 아니
아니 그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 그래서 여기서 또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맥주만 조심하면 된다는 것도 편견이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대. 아 난 통풍 있으니까 그냥 사이다 마실게. 근데 액상과당도 똑같이 나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상황이라는 거죠. 제로 콜라는 괜찮나요? 그게 여기까지 올라왔었거든 그 질문이. 근데 앞에 너무 내가 후드려 맞아가지고 제가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다 했잖아요. 그 의사 선생님한테 원펀 당할까봐 그거 진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못 물어봤어. 죄송합니다. 그런 걸 물어봤어야 되는데. 명함 받은 거 있으면 지금 연락해서 물어보라고요? 아니, 받긴 받았는데 갑자기 전화해서 저 그 며칠 전 학회에서 만난 주호민 작가인데요. 제로 콜라는 괜찮나요? 이러면은 내가 거기서 약 처방받고 열심히 조절하면서 살겠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그러면은 미친놈 소리 듣지 않겠어요? 사람들 진짜 답답하네. 평생 저지방 요거트만 먹으면 약 안 먹어도 된대요. 계열받네 진짜. 대자까지 틀렸네. 아무튼 그 육하 원칙 통풍 수치 6 이하로 잘 조절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통풍 멈춰!